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가 조금 늦게 올라가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올린 만큼 조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1장을 끝냈었어야 되는데 1장에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갖고 마지막 부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하고 2장을 들어갈게요. 그래서 함수 연속이고 여기서 예제 1.17 그래서 방정식 x-1은 sin x 이렇게 되는 이퀘이션을 방정식을 구간 이거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짐을 보여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다항식이나 이러면 풀 수가 있는데 sin x 때문에 지금 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어떻게 두냐면 fx라고 하는 식을 x-1 제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사이값 정리를 먼저 했어야 되네요. 자,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 문제를 풀려고 이제 하는 건데 네, 얘를 한 여기쯤으로 옮기고 정리 여기서부터 못했죠. 정리 1.6에서 사이값 정리 또는 예전 말로는 중간값 정리라고도 해요. 근데 그냥 저는 사이값 정리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x가 있을 때 도점 AB를 포함하는 구간 위에서 연속이고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R이 FA와 FB 사이에 있으면 크기를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 사이에 R이 있기만 하면 FC가 R인 C가 개구간 AB 안에 존재한다. 네, 이런 말이고요. 이게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B가 있어서 그 사이에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는 제가 어떤 C라는 값을 이렇게 택해버리면 중간에 그러면 C가 아니라 R이죠. R을 택해버리면 쭉 내려와서 여기에 C가 되는 이런 게 요 개구간 안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이야 이제 딱 하나 존재하지만 만약에 제가 다른 데를 하면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겠죠. 예컨대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제가 A, B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C를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R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C는 그 사이에도 되게 많을 수가 있겠죠. C1, C2, C3. 자,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는 게 사실은 왜 코롤러리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조금 밑으로 빼놓고 그래서
corollary. corollary 우리말로 따름 정리. 따름 정리는 뭐냐면 다른 건 다도 조건은 똑같고요. 즉 요거까지는 똑같고 이제 대신 뭐가 주어지냐면 두 번째 조건 대신에 FA하고 FB의 부호가 다르면 즉 곱해서 0보다 작으면 FC가 0이 되는 한마디로 위의 경우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R을 0을 택해줬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은 FC가 0인 그런 C가 개구간 AB 사이에 역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걸 그림으로 한 번 더 굳이 그려보자면 이번에는 축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연속 함수가 이걸 안 뚫고 지나갈 재간이 없는 거죠. 적어도 한 번은 뚫어야죠. 이렇게 한 번만 뚫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한 번은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응용해서 이제 예제 17을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마저 하면요. 요것을 넘겨서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놨을 때 저거의 근을 가짐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결국 보이면 되는 건 뭐냐면 양 끝에 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 이걸 이제 보일 거거든요. 라 하면 뭐가 되냐면 f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가 나오고 f 파이를 대입하면 파이 마이너스 1인데 파이가 3.14 정도 되니까 얘는 0보다 크죠. 그래서 방금 했던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뭐 fx는 0이라고 써도 좋고 사실 요거는 뭐랑 동치냐면 원래 방정식인 x-1은 sin x랑 동치죠. 이거는 0에서 파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아이고 근을 갖는다. 네, 이렇게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1.7에서 자, 어떤 구간 i에서 읽어만 볼게요. 사실 이건 별 얘기는 아니고요.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하고 한마디로 맥시멈이죠. 그 다음에 최소값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미니멈이죠. 또는 뭐 미니멈 밸류 했을 때 이제 어떤 구간 안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냥 설명할게요.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다. 딱 보기에도 여기죠. 근데 그 값을 어떤 값 x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어떤 요걸 포함하는 어떤 구간이 있어서 뭐 개구간이 됐든 폐구간이 됐든 그래서 그 구간 일단은 구간이라고 하면 별말 없으면 개구간으로 이해할게요. 그래서 그 안에 속하는 어떤 점 x0에서의 함수값이 주변에 딴 데서 시작하면 함수값이 이렇게 올라가서 얘보다 조금 작죠. 근데 여기에는 모든 걸 다 움직여도 계속 움직여도 구간이 아무리 작아도 좋은데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서 움직이겠죠. 그 주변에 더 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 x를 잡아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식으로 쓰자면 fx0가 크거나 같기를 fx인데 for all x인 이 구간을 i라고 하면 i가 되는 그런 i가 존재해서 근데 그 구간은 x0를 포함하는 구간 i가 존재해서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미니멈일 때는 비슷한데 부호만 반대로 사실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또 구간 잡아가지고 비슷한 짓을 할 수 있으면 되고
이 경우에는 이 부호만 이렇게 바뀌면 이걸 미니멈이라고 하겠죠. 이걸 맥시멈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최대가 있고, 그러니까 극대극소랑은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이제 그림 1.4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있어서 내가 함수를 만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하냐면 대충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따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을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점이 문제인데 사실 이 점도 중요하긴 한데 양끝 항상 이제 따지는 게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극대극소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로컬 맥시마,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극대극소를 배웠고 지금 그 사실 최대 최소도 그때 배웠죠. 최대 최소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한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 게 제가 거의 방금 설명한 게 거의 사실 극대의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존재 해설하는 말을 쓰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오히려 그쵸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존재 해설하고 말을 쓰면 안 돼요. 존재 해설하고 쓰면 안 되고 네, 구간 i가 이제 처음부터 주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 쓸 한 거고 극대극소는 그러니까 뭐 전범위일 수도 있어요. 구간이 이제 마이너스 뭐 한 데서 뭐 한 데가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극대극소라 하면 제가 이제 따질 때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에 주어진 구간이 이 전체인 거죠. 이 구간이 i인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사실 최대는 여기가 최대예요. 끝에 있는 얘가 맥스고 여기가 민인 건 알겠죠. 근데 여기는 맥스는 아니긴 해요. 근데 여기는 극대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극대라고 하는 개념이 얘는 영어로는 로컬 맥시멈 얘는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극대라고 하는 건 이 주어진 구간 말고 이 극대 값인 x0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구간에서 보면 분명히 이거보다 더 큰 다른 x가 존재하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어떤 구간을 작게 내가 잘 잡아서 이 구간을 제가 어떤 구간 J라고 할까요? 구간 J가 존재하는데 x0를 포함하는 구간이 존재해서 그 주변에서는 이제 내가 짱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극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 최소를 이제 약간 최대를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걸로 비교를 하면은 뭐 전국 1등이다 뭐 혹은 뭐 전교 1등이다라고 한다면 극대 같은 거는 이제 우리 동네에선 내가 제일 잘한다 우리 반에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 뭐 이런 게 이제 극대 같은 거죠. 혹은 제일 못한다. 그래서 극대극소하고 최대 최소를 구분하셔야 되고 사실은 극대극소라는 개념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유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할 때 요긴하게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들은 물론 미분이 가능할 때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미분이 가능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0이다라는 성질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도 있었죠. 근데 꼭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미분이 가능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최소이자 동시에 극소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를 따질 때는 항상 극대극소에다가 플러스 뭘 해줘야 되면 구간이 있다 그러면 양 끝값까지 포함을 해갖고 이 두 개를 고려해서 이제 최대 최소를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극대극소가 아님에도 맥스가 되는 이유가 이거였죠. 여기가 미니멈이고. 네,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보면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네요. 1.18.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간 i를 처음부터 주어지는 거죠. 0,1 이렇게 주어졌고 fx라고 하는 함수가 1 over x. 근데 얘는 x가 0이 아닐 때는 그렇고 만약에 x가 0이면 정의가 안 되죠. 근데 거기다 0을 줘버리게 되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될 테니까 대신에 여기 이제 하나 추가되죠. 근데 구간을 어디서부터 따지고 있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따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서 극소는 아니고 양끝값 중에 이렇게 있고 근데 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미니멈 최소인 건 맞아요. 근데 최대값이 없죠. No maximum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구간을 가지지 않는데 이게 최대 최소 정리가 이제 곧 언급하겠지만 얘는 미니멈은 0이고 맥시멈은 없는데 이 없는 이유가 fx가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다음 정리 때문에 그래요. 정리 1.17 해서 바이어스슈트라스의 정리. 자, 독일 사람일 거고요 아마 이름을 봐서는 바이어스슈트라스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또는 사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안 익숙하실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보다는 저는 그냥 차라리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 최소 정리. 저는 이렇게 그냥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중요하면 한 거는 연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연속이면 그러면 fx는 그 폐구간 AB에서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갖는다. 물론 모두 갖는다죠. 갖는다. 네. 사실 나중에 해석학에서 배우게 될 뭐 컴팩트라고 불리우는 개념과 관련이 있는 건데 미적분학에서는 모르셔도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적어놓지도 않을게요. 네, 그래서 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제 1.19에서 함수 fx를 뭐 첫 번째 거는 뭐 됐고 그다음 이제 폐구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폐구간인 것도 중요해요. 이게 폐구간인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예가 2번에 있는데 함수 fx는 얘는 분명히 연속 함수긴 해요. 루트 1-x제곱 얘는 별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 괄호 안이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복수함수를 정의할 게 아니면 사실은 얘는 y는 루트 1-x제곱에서 양변 제곱한 다음에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되면서 원방정식이 나오죠. 제가 지금 녹화한 지 몇 분쯤 됐나요? 조금 시간 체크를 해야 돼서 몇 분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네,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요. 시간이 안 나오나? 처음 시작할 때 보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거의 위쪽을 뜻하고요. 위쪽. 그래서 원이 원래는 이렇게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겠지만 위에만 뜻하는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구간을 얘는 연속함수는 맞는데 개구간인 게 문제예요. 이게 개구간을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그럼 여기가 빠지죠. 양쪽이. 그러면 최대값은 여전히 있어요. 여기가 맥시멈인 건 맞아요. 근데 미니멈이 얘가 되고 싶은데
없죠. no minimum. 구간에서 빠져 있어서. 요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는 왜냐면 여기가 개구간이라서 모든 게 벌어지는 일이다. 까지 하고 나면 1.3이 끝났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 질문 있으면 내일 받을게요. 수요일날 12시에 줌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12시 2시까지. 이건 미리 수요일날 미리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 안 할게요. 수요일날 12시에서 2시까지 제가 줌에서 질문 시간을 갖죠.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데 출석 체크 안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질문하면 해드려요. 네,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도 좋고요. 문제 풀어주세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밀리지 말고 가능하면 오시기를 항상. 그리고 밀렸다 하지 마세요. 뭐 오시고 안 오시고는 상관없는데 오시든 안 오시든 밀리면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고, 그래서 여기쯤에다 줄을 그어놓고, 자, 그래서 2장을 들어갈게요. 2장은 단원 이름이 도함수인데, 이제 2.1, 오늘 2.1하고 2.2를 할 거거든요. 먼저 2.1에서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혹시나 안 되면 2.2를 다 못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자, 이 절에서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의 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 라고 했을 때, 자, y는 fx라는 이제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x를 보통 독립변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y는 그거에 종속되는 종속변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겠죠. y는 fx가.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하냐면 어떤 한 점, 여기에 이렇게 a가 있고 이제 조금 움직여가지고 a 플러스 h 이렇게 변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 변화한 양을 갖다가 증분이라는 말을 쓸 건데, 델타 x라고 쓸게요. 그거는 기본은 좀 이따 쓰고 일단 증분. 그래서 증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실 두 가지로 다시 나뉠 수 있는데 증가분일 수도 있고요, 증감분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 변화량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한국말로 하면 변화량이라고 하면 되고, 이제 한 책을 따라가겠습니다. 책에서 증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가하거나 변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이걸 나타낼 때 쓰는 기호가 바로 그리스 문자인 델타예요. 그리스 문자 잠깐 소개하고 가면, 소문자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우리가 입실론, 델타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대문자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델타, 뭐 더 뒤에 더 많죠. 근데 이제 대문자는 보통 많이 쓰는 게 여기까지만 하면 이런 거라서, 저게 이제 라지 델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x의 증가량 또는 증감량 해서 증분을 뭐 그거를 델타 x라고 쓰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할 때는 나중값 빼기 처음 값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약간 뭐가 떠오르시냐면 상대 속도 말고, 상대 속도랑은 좀 다르죠. 상대 속도는 아니고, 아무튼 일단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다. 요걸 이제 항상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갔으니까 a 플러스, 이 경우에는 a 여기서 빼면 정확히 a가 사라지고 h가 나오죠. 이게 지금 이제 증분인 거고, 델타 x는 h인 상황이고,
비슷하게 y라는 의미에서 델타 y라고 쓰기도 하고 함수 f의 변화량이라 그래서 델타 f라고 쓰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은 함수 f에다가 나중 거를 집어넣은 거에서 결국은 역시 이것도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하면 y축이 어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렇게 있어서 여기서 치는 건 우연이고요. 순전히 치지 않게 일부러 이렇게 하면 여기가 fa 플러스 h고 여기가 fa니까 요 부분이 델타 x고 여기가 델타 y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또는 뭐 델타 f기도 하죠. 이때 함수 f의 증분을 x의 증분 델타 x로 나눈 몫을 생각해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로 써도 되고 델타 f라고 쓰겠습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쓰냐면 f의 a 플러스 h에서 빼기 fh를 한 거를 h로 나눴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자, 요건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 평균 속도 혹은 평균 속력, 사실 력이 더 맞죠. 도 하면은 이제 이거는 벡터고 밑에 이제 속력 하면 스칼라고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냥 뭐 보통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속도라고 부르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굳이 말하자면 속력에 더 가깝고요. 평균 속력을 이제 구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V로 하면은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S.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통 할 때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뭐뭐 당이라고 하면 뒤에 거 총 이거를 이걸로 나눠준 거 할 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이게 실질적인 개념인 거고,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예인 거고, 요거는 이제 개념인 거죠.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그래서 개념을 봤고요. 그럼 이제 정의를 보면 정의 2.1에서 평균 변화율이 h가 0에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 만약에 리미트 똑같이 해놓은 이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근데 이 경우에는 델타 x가 어차피 h니까 h가 0으로 갈 때 이 값이 만약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존재하면 그 값을 함수 f의 미분계수라고도 부르고 또는 순간 변화율 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근데 어디에서의 x는 a에서의 이거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f'a라고도 쓰고 또는 dx분의 dfa 또는 dx분의 dfx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걸 나중에 도함수라고 부를 예정인데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어쨌든 x는 a 요거는 사실은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거 자체는 하나의 기호에 불과한데 이거를 모든 x에 대해서 할 나중에 도함수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 짝대기 바라고 읽을게요. 바 해놓고 x는 a를 했다 하면 여기서 계산을 했다 이 뜻이에요. 이런 등등의 기호를 로 쓴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f'a가 존재할 때 우린 주로 이걸 많이 쓸 겁니다. f'a가 존재할 때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미분 계수가 존재할 때 f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differentiable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래도 용어로 적어 놓는 게 낫겠네요. differentiable 이고 물론 at a죠. at x는 a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 어떤 정의역이 뭐 구간 i일 수도 있고 정의역 그냥 정의역에서 모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부른다. differentiable function.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f'a라고 하는 값은 사실 미분계수라고 하는 값이 여기 at a라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점에서만 a에만 의존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의존하는 개념이 아니라 x는 a 주변 값에 의존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식에서 보면 리미트가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a는 고정돼 있어요. 얘를 고정시켜 놓고 요 주변에서 왼쪽 혹은 오른쪽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야 되니까 그렇게 가까이 감에 따라서 얘는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게 될 때 물론 y값은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겠죠. 아무튼 그 기울기 값 평균 변화율이라 함은 그림에서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평균 변화율은 결국 뜻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할선의 기울기다. 이게 이제 기하학적 의미고요. 그리고 미분계수라 함은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 함은 그거를 갖다가 얘를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 a를 하나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하나 a 플러스 a치라고 쓴 거를 점점 일로 가까이 와서 물론 이쪽일 수도 있고 반대쪽에서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물론 반대쪽일 수도 있고요. 오면서 결국은 여기에 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미분이 불가능한 예를 이따가도 보겠지만 네, 그건 일단 이따 보기로 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드럽다. 여기서 그을 수 있다는 거는 접선을 긋는 게 가능하다. 그 점에서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부드럽다.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점에서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어떤 구간 i가 이제 정의역 전체에 따지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아니라 뭐 구간 i를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구간 i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네, 그냥 이렇게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입실론 델타 논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책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스킵 가능해요.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이 먼저 결론을 써놓으면 y-f
fa는 f'A의 x-a 요걸 볼 건데 요게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y-y1은 m의 x-x1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다.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x1 집어넣고 y1 집어넣으면 0 되고 기울기가 m이니까요. 근데 지금 접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있고 그거의 기울기가 f'A고 이 점이 a, fA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정확히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딱히 외울 것도 없죠. 하지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예제 2.1에서 함수 fx는 루트 x, x는 0 이상 이거에 대해서 f'1이 얼마냐 우리가 아직 정의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정의만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베이스라인 내려서 그럼 루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런데 여기 기울기가 얼마냐 정답을 구해보면 2분의 1인데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이제 답이 될 예정인데 여기는 1,1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f'1이라고 하는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루트 1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1인데 요걸 이제 뭘 해주면 좋으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분모의 유리화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둘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부정형 중에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죠. 네. 그러면 유리화를 해준다. 그게 분자일 수도 있고 분모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분자의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위아래 뭘 곱해주냐면 루트에 1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1 루트 1을 살렸을까 말까 일단 살렸을게요. 네. 그러면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제곱 빼기 제곱이 되면 1 플러스 h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에도 h만 살아남고 여기도 h만 살아남으니까 이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루트 1 플러스 h 더하기 1분의 1이 되면서 이제는 부정형이 아니죠. 요게 0으로 가니까 루트 1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제 2.2에서 함수 fx가 절대값 x 플러스 1로 정의가 되었을 때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이건 걸리적거리네. 얘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거의 미분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분계수를 꼭 구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존재하면 구하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일단 아마 존재 안 하니까 냈겠죠. 이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냐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인데 걔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니까 요 뾰족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려다 만 건데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왼쪽에서 그으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서 그으면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못 끊는 거죠. 두 개가 아니라 아예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평균 변화율까지만 구해보면
델타 x분의 델타 f를 구해봤더니 걔가 쓸까요? 계산해 보면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h분의 절대값 h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죠. 자, 그러면 h분의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h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합쳐지면서 여기 절대값 h가 나오고 빼기 0이고 여기 h니까 h분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면 문제는 리미트를 하는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거에 거의 똑같은데 좌극한 우극한 0 마이너스로 갈 때와 0 플러스로 갈 때를 계산해 주면 이때는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음수니까 결국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서 리미트 해봐야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때는 그냥 양수기 때문에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h니까 없어지면서 1이 나와서 둘이 같지 않으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각각 지금이 그 경우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요게 좌미분계수를 본 거고 좌극한 값을 보고 얘는 우미분계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일반적으로 따지면 좌미분계수라 함은 리미트 h가 원래 0으로 가야 되는데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말하는 거고 이 부분은 거의 똑같은데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여기는 플러스로 갈 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기호로 쓰기로 하는데 어떤 기호로 쓰기로 하냐면 새롭게 f 프라임 해놓고서 이렇게 썼네요. 고등학교 때 이거 기호가 여러 개인데 책에 있는 기호를 일단 따라가면 f 마이너스 프라임 a 이렇게 쓰고 여기서는 f 플러스 프라임 a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썼었냐면 f 프라임 a 마이너스 뭐 옆에다 쓰든 위에다 쓰든 혹은 f 프라임 a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두 개를 병기할게요. 편하신 쪽으로 골라 쓰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책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넘어가야 될 텐데 도함수 넘어가기 전에 아직은 자 이건 말만 바꿔놓는 거기는 한데 결국 도함수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도함수 자체는 뒤에 나오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도함수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정의는 뒤에 나오지만 도함수하고 미분계수의 차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미분계수는 a가 고정인데 반해서 얘는 이제 a를 x로만 바꾸면 되거든요 x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미분계수일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라고 하는 거는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고 나누기 h 이렇게 썼는데 사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a 대신에 그냥 x만 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아까는 요거는 딱 고정해 놓고 요것만 움직여가지고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미분계수 이렇게 구한 거라면 이제 여기서는 x도 움직일 수 있어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미 내가 점 자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어쨌든 x를 고정시켜 놓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a에서 x로 바뀐 거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식을 조금 더 이제 쓰면 요걸 리미트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요거는 냅두고 일단 요 식을 조금 더 다르게 바꾸면 리미트 x-a분의 f의 x-fa의 x가 a로 갈 때 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a이고 a 플러스 h로 해서 h를 0으로 보내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제가 이거를 뭐 x라고 놔도 좋고 b라고 놔도 좋고 x라고 놔서 그럼 결국은 얘가 1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위에 게 편하고 어떨 때는 밑에 게 편하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도함수라는 거는 요거가 모든 x에 대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분 가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도함수라고 불리우는 거죠. 좀 이따 정의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미리 땡겨서 했는데 자, 정의 예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 fx가 어떻게 되냐면 x sin 1 over x 시간 보니까 아마도 2.1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x 0이 아닐 때 그렇고 요거는 0이고 x가 0일 땐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만 더 자세히 그러니까 식으로 구하는 거는 구하는 거고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하는 것보다 제 이 얼굴을 좀 없앨게요. 잠시. 잠시 없애놓고 헷갈리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울프렘 알파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맨 위에 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사이트고 그래서 이렇게 가도 좋고 아니면 바로 가도 돼요. 그냥 wolframalpha.com을 가보시면 사실 이게 더 좋죠. 여기서는 뭐 또 이렇게 내리고 해서 설명까지 쫙 있는데 여기 그냥 바로 가시면 wolfram은 사람 이름이에요. 수학자 이름이고요. 그 이제 거기서 만든 알파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울프렘 알파라고 부르고요. 여기다가 웬만한 거 하면 그래프고 뭐 방정식이고 다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y는 저번 시간에도 했었던 sin 1 over x x분의 1의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냥 sine하고 차이가 나는 게 sin x 그래프는 아시니까 제가 안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얘는 x분의 1인데 이게 는 0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 그러면은 sin 이 안에 있는 게 2n파이가 돼야 되니까 x는 2n파이 분의 1 아마 그거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오긴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쫙 온갖 정보가 나오는데 다른 어려운 건 다 빼놓고 그래서 0 근처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래봐야 마이너스1에서 1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른 점에서는 다 연속인데 0에서 불연속이 되죠. 어떻게 해도. 근데 얘는 불연속이지만 이 앞에다가 x 곱하기 sin x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불연속하던 게 이렇게 누그러들면서 물론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번에 봤다시피 얘는 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렸고 이걸 좀 더 넓은 부분 방금 이 부분이 확대된 거고
사실은 얘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가 1로 수렴해요. 저번 시간에 증명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전체에서 다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단 물론 x가 0일 때 사실 빠져 있는 건데 따로 정의를 해서 해도 얘는 연속이 돼요.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y는 sin 1 over x의 그래프는 좀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미친 듯이 이렇게 되고, 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면 두 개 동시에 보죠. duplicate, 얘는 back. 근데 이제 극한을 따져보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돌다가 얘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서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갇혀있고 그래봐야 여기 점근선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에서 y는 곱하기 x를 해주면 y는 x sin 1 over x가 돼버리면 그게 기본적으로는 지가 아무리 날뛰어도 y는 x를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이제 나눠주게 되면 x를 곱해주게 되면 x가 음수인 게 있어서 얘는 여기에 가까워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얘는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 치면서 여기 건드려요. 여기는 확실하게 건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치면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수렴해 버리는, 마지막에도 아마 한번 건드릴 겁니다. 건드리고 이렇게, 얘는 점근선은 아니고 건드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요. 너무 많이 지워버려. 이건 너무 많이 지웠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아무튼 이런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알면 좋지만 뭐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뭘 쓸 거냐면 또 샌드위치 뭐 이런 걸 쓸 건데, 결국은 f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절대값 x에서부터 절대값 x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 둘 다 0으로 수렴하니까 as x가 0으로 감에 따라서 결국 이 사이에 있는 fx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라고 할 때 어차피 얘는 사실 조 그래프만 하면은 둘 다 여기가 빠져 있는 건데 억지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게 메꿔지겠죠. 메꿔지고 여기 이렇게 메꿔지고 나면 연속이 될 거다. 얘가 뭐가 될 거냐면 0인데 그게 정확하게 F0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속이 된다. 0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0이 아닌 데서는 원래부터 연속함수로 정의됐으니까 당연히 연속이에요. 왜냐면은 요것도 나누기 때문에 연속이고,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합성했으니까 연속함수고, 연속함수랑 곱했으니까 4층 왜냐 하면 4층 연산, 플러스 합성함수. 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요거 두 개 때문에 돼요. 그래서 전 구간에서 연속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뭐는 아니냐면 x는 0에서 미분은 불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f, 즉 f' 0을 구하려고 해보는 거죠. 근데 존재 안 해요. f' 0을 구하려고 써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어차피 함수는 결국은 요거에 의존할 거고, 얘는 직접 계산을 했는데, 예, 직접 계산을 했네요. 대입해갖고, 저게 저거니까 델타 x면은 저거고, 물론 h겠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에서 빼기 저거를 하니까, 요 hh 사라지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sin 1 over h, 네,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막 변하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있긴 하지만 이렇기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죠. 네. 그래서 미분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예제 2.4에서 함수 f를 어떻게 썼냐면 fx는 다음과 같이 썼어요. x제곱 플러스 x, 단 x는 유리수, x 코사인 x, 이건 x가 무리수 라고 했을 때 x는 0에서 f의 연속성과 그리고 미분 가능성을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연속은 될 거고 미분 가능성도 해보면 되는데 둘 다 이 경우에는 자, 해보죠 천천히. 그래서 자, x가 유리수라고 먼저 하죠. 그러면 0 이상이고 절대값 fx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원래는 x제곱 더하기 x 이건데 여기서 뭘 썼냐면 삼각부등식을 썼어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불리는데 요게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x. 일반적으로 삼각부등식은 실수에서도 이건 심지어 실수에서도 되고 복소수에서도 됩니다. 둘 다 되는데 절대값 x 더하기 y를 하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실수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복소수에서는 사실 복수평면 얘기를 해서 해야 돼요.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고 근데 어차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x가 0으로 가주면 0으로 가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얘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유리수일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x가 무리수면 fx가 저건데 어차피 그래 봐야 절대값 하면 무조건 0 이상인 건 맞고 절대값 x 코사인 x인데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절대값 1 이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둘 다 역시 0으로 가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f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유리수든 무리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fx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0인데 그게 f0이랑 같다. 따라서 연속 x는 0에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봐야 되는데 f'1을 계산하려고 해보는 거죠. f'1은 존재한다면 뭐 존재 안 하겠지만 존재하겠죠. 이 경우는 f'1을 어쨌든 존재하든 안 하든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h 그리고 f' 0이죠. 0 1이 아니고 0은 f0 나누기 h 요거일 거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긴 가는데 h가 유리수 값을 택하면서 갈 때는 함수가 다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리미트 h 0으로 가까이 가긴 가는데 h가 무리수 값을 취하면서 가면 h분의 h 코사인 h인데 어차피 리미트 이거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얘는 h 플러스 1이고 얘는 리미트 코사인 h인데 어차피 둘 다 1이라서 이 두 개가 같죠.
이건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눈 게 아니라 유리수 무리수로 나눠서 두 개를 한 거죠. 그래서 같으니까 얘는 존재한다. 그래서 F'0은 1로 존재한다. 미분 가능. 물론 at x는 0에서 그렇다. 네. 그래서 도함수 얘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 정의 2.2에서 함수 f의 이제 도함수, 아까 도함수를 미리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정의역 내의 각 점 변화시키는 거죠. x에 대해 미분계수 f'x를 대응시켰을 때 그 함수를 도함수, 영어로는 derivative라고 불러요. derive 하면 뭔가 이끌어, 유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도된 함수다. 그래서 derivative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이제 f에서 f'을 구하는 이 과정을 미분한다라고 부르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구해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y는 루트 x는 별 얘기 안 해도 x는 0 이상이라는 정의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산을 생략하지만 이걸 미분하면 y'을 하면 2루트 x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근데 분모 때문에 x가 0보다 커야 돼서 등호가 있던 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빠지는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예제 2.5에서 fx는 x의 n승, 근데 단 n은 음이 아닌 정수. 그랬을 때 f'x가 nx의 n-1승임을 보여라. 사실 우리가 외워서 쓰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모든 정수로 확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모든 유리수로 확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모든 실수로 확장을 할 거예요. 사실 복소수까지도 되는데 이제 우리의 범위에서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수까지 가고 나면 얘는 사실은 이게 x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면 얘가 x의 2분의 1승이라서 얘는 사실 뭐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x의 2분의 1에서 1 빼면은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는데 요게 이제 2루트 x분의 1이 돼갖고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음 아닌 정수에 대해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사실은 이 증명은 저 뭐 내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증명의 요지는 뭐냐면 x의 n승 마이너스 y의 n승을 갖다가 x 마이너스 y에다가 x n승 x 마이너스 1승 더하기 x n 마이너스 2승 y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y의 n 마이너스 1승, 요거 사실 이 식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x n승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 x n 마이너스 1승 더하기 x n 마이너스 2승 더하기 1, 사실 요 식에서 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다 해서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이용하신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음한인 정수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직 음의 정수는 아직 안 했어요. 정리 2.1에서 f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똑같이 여기서 연속이다.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저 때 이제 좀 그 많이 날렸던 가수 중에 베이비복스의 간미연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삼행시 많이 짓기가 유행했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렇게 하면 안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 즉슨 함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은 연속이다.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 함수가 더 큰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이제 반례가 정확히 y는 절대값 x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저 증명은 일단 다 생략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됐고 이제 f가 미분 가능할 때 한 번 더 해요. f'을 그럼 이것도 또 함수이고 또 미분할 수도 있겠죠. 이걸 이제 f2'이라고 기호로 쓰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는 이제 뭐 dx분의 dy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걔를 한 번 더 dx분의 d 이렇게 미분을 해서 이걸 갖다 dx 제곱분의 d 제곱 y 이렇게 쓰기도 해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곱이 여기는 밑에는 여기 있고 얘는 얘는 x 뒤에 있고 얘는 d 뒤에 있어요.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어차피 3번 하면은 그럼 f 3번 이렇게 쓰는 대신에 이거를 f의 3승하고 헷갈리니까 괄호를 써가지고 3번 미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f의 n번 미분이라고 하고 이거를 n개 도함수라고 불러요. 방금 했던 거는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 일반적으로 n개 도함수라고 부르고요. 네,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